아, 예, 안녕하세요. 신우쌤입니다. 아까 그, 그 상품 매매, 그 매매 시점과 종가주 매매에 대한 어떤 강의를 하다가 상편을 하고 하편을 녹화를 못했는데 그 하편을 지금부터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찍 할 생각이었는데, 아까 9시쯤 되었고, 우씨가 커피 한잔 하자고 집 근처에 찾아와서 커피 한잔 하고 12시 반쯤 돼갖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두 부부가 찾아와서 멀리서 왔기 때문에 좀 오래까지 좀 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말을 끊었는지 그걸 생각이 안 나갖고 갔더니 말씀 1000%잘 빠지는데 그 생각이 안 나갖고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좀 헷갈리고 있는데 지금 아니 지금 실내화에 지금 뭐가 닿지? 뭐 잠깐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한다면은 어떤 분이 댓글에서 고주 주식님이 고주 주식 맞나? 님이 아닌가 이렇게 그런 질문을 했는데 고주 주식 사랑인가? 질문을 했는데 그 뭐야 그 혹시나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일단은 선을 확실하게 긋고 가겠습니다. 그분의 얼굴인 모양인데 저는 이렇게 생기지도 않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브릿지 밴드 기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전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를 사용하지도 않고 또 그러고 보조 지표 자체를 잘 안 봅니다. 현존 최고의 달인이라고 되는데 저는 현존 최고의 달인도 일단 아닙니다. 전혀 달인도 아니고 최고도 절대로 아니고 저보다 나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수학적 체계화라고 해놨는데 저는 수학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문과 출신이고 경영학을 전공한 이유도 수학이 없을 것 같고 갔는데 통계학을 배우면서 수학이 있더라고요. 미적분도 있고 급등주 및 신고가 매매의 주력이라고 해놨는데 급등주 신고가 매매는 누구나 다 하죠. 그리고 검색기 기법만 던져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시는 분인 것 같아요. 신규 가입자, 작성 필수, 뭐 기법서 구매 대상자. 저는 기법서라고 사실 뭐 없어요 그런 게. 그냥 머릿속에 들었는 거 그냥 뭐 이야기를 하는 건데 비공개 강의를 진행하고 뭐 그런 저는 공개 강의를 지금 하고 있고 수제자 과정 400만 원, 뭐 수제자를 키우면서 400만 원 받고는 저는 그런 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괜히 신경 쓰이게 지속적인 주식 팁 제공 하는데 그냥 제 팁이야 그냥 뭐 한 번씩 저 만나러 오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커피 마시면서 그냥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냥 뭐 그런 이야기들. 한링서 2019년 9월까지 뭐 한다 그러는데 이런 유료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도그라고. 그리고 한 달 월급을 투자해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매물대 차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해놨는데 한 달 월급을 투자해갖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뭐 매물대 차트로 뭐 그렇게 선물 된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차트 신봉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고 또 그러고 잠깐 한 달 배워갖고 뭐 평생 동안 벌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 자신도 스스로 당장 내일도 예측 못하겠고 뭐 그런데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네요. 그리고 또 재밌는 글들이 많은데 가격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팔고 있다. 이 말은 좋은 말인데 뭐 지식을 나눔을 하든 팔든 뭐 그야 뭐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의 자유죠. 그러니까 초단타 교육과정 150만 원은 한 달 제공하는데 한 달 동안 단타를 가르칠 능력이 안 됩니다. 저는 한 달 만에 어떤
트레이드를 만들 수 있는, 제대로 된 트레이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시세 중개 투자자를 위한 3차 세력선 기법 검색기. 저는 세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냥 메저라는 말은 한 번씩 쓰는데 세력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안 씁니다. 그리고 3차 세력 기법 검색기 및 차트 제공 1천만원 되는데, 검색기 및 차트 제공 1천만원을 주고 살만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런 게 있다면은 그냥 이걸 배워서 무조건 수익을 내는 어떤 그런 게 있다면은 1천만원 받고 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또 그런 걸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고수들을 위한 절대 수익 기법 가격 1억 6천 60% 할인가, 60% 할인해서 1억 6천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3억이 넘는다는 이야기 같은데, 기간 및 슈퍼개미 문의 한정, 가격 설정이 불가능, 판매 목적이 아니라 일단 뭡니까 당연 눈 나빠갖고 제기자하고 없으면 하여튼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뭐 스케일 큰 사람 아닙니다. 스케일 이렇게 크고 뭐 기관이나 슈퍼 개미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여튼 그분이 저하고 닮았다는 거는 딱 하나 있대요. 말빨이 별로라는 거. 딱 하나 있는데 저렇게 허황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역시나 이런 이야기는 담배 한 대 피면서 오늘은 반달이 떴네요. 제 방 위치가 좀 괜찮은 게 밤 11시 정도 지나면은 달이 보인다는 거, 바로 앞에서 보이고, 하여튼 그런 풍경은 괜찮습니다. 보름달 떴을 때 특히 괜찮은데, 하여튼 거창하신 대단하신 분인 것 같은데, 고주 주식사랑님 같은데, 저는 전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올해 이 바닥에 한 99년도 전업해갖고 지금까지 한 20년 오래 굴러 먹은 그런 개인 투자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강의를 일부러 목소리 비싸서 그러고 몇 개 들어봤는데, 뭐 반에서 20등 30등부터 해갖고 고등학교 때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전혀 다르네요. 저는 그렇게까지 떨어져 본 적이 없어갖고. 그리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 않 기본적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내가 네이버 카페에는 몇 군데 가입돼 있는데, 뭐 고양이 양이네, 고양이 관련 카페, 뭐 개 관련 카페, 그러다가 뭐 건강 관련 카페, 뭐 그런 거 돼 있고, 주식 관련 카페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고 주식 관련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주식 관련해서는 완전히 소속이 없는 무소속 상태입니다. 이상 해명이 될란지는 모르겠다만은, 뭐 해명까지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이게 기법이 뭐 매매 방법이 비싸다 하는 거는 일단은 저한테는 별로 안 좋은 소리로 들리고 전혀 다르거든요. 전 차트 복잡하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 목소리가 비싸다 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는 어쩌면 좀 실례되는 말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일단 그 사람 막 객관적으로 받을 때 그 사람이 더 낫더라고요. 목소리는 말투도 더 정확하고. 저는 좀 혀 짧은 목소리가 좀 나오는데, 혀 안 짧은데 혀 길이도까지 재봤는데 뭐 정상이더라고요. 근데 말을 많이 하면 침이 빨리 마르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래갖고 계속 커피를 마신다든지 물을 마신다든지 뭐 사탕을 먹는다든지 껌을 씹는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침이 안 마르는데, 이게 병이 아닌가 싶어갖고 검색을 해봤는데, 병이라 하면 병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대충 살려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고, 담배를 다 피우는 대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뭐 그만두지 말고 계속해 달라 하시는 어떤 분도 계시는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뭐 그만두고 잠 타고 뭐 이런 거 이런 그렇게 무책임하지는 않습니다. 하도 진도를 남대로 그 처음에 약속을 했는 걸 다 끝내고 양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만두더라도 그만둘 거니까 동기부여가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동기부여 자체가 지금 되는가 아닌가 생각을 누워서 좀 해보고 있습니다. 해보고 있는데 또 나름대로 또 민감한 어떤 주식 관련해서는 좀 민감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이야기까지 해도 되는가 하는 공개된 데서 뭐 그런 생각도 좀 해요. 하고 또 그러고 제 자료 호가창 어떤 매매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괜찮은 자료 같아요. 제가 한 번씩 보는데 제가 매매한 걸 복귀하는 어떤 글로 해갖고 보는데 아마 나중에 어떤 훌륭한 자료가 될 수 있겠다. 어차피 이거는 제가 내 하드에 뭐 저장을 해놓는다든지 뭐 외장 하드 있는데 저장해 놓는다든지 하는 거는 지워질 수가 있거든요. 지워질 수가 있는데 지금 3년 쓴 외장 하드가 있는데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접속이 안 되는데 외장 하드는 일단 믿을 게 못 되고 하드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날아가면은 보통 같이 버리죠. 컴퓨터랑 하드를. 그럴 때 날아간 게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가 지우지 않는 이상은 계속 있을 테니까 구글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뭐 훌륭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 거다가 어떤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호가창으로 와야 돼요. 사람들이 차트에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백날 넣고 해본들 3년에서 5년 차 때 보통 많이 하는 것들 많은 건데 근데서 보통 답을 많이 찾으려 사람들이 그러죠. 답을 많이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차트 그 보조 지표를 만드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었게요. 그 보조 지표 만드는 사람들은 아마 저작권 비슷한 거 증권사에 그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뭐돈 받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걸로 아마 그 수익을 창출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괜찮은 어떤 VIX 차트 같은 거, 보조지표 이런 거는 왜 제공을 안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뭐 공포지수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그걸 찾아봤는데 제공하는 증권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고 하고 좀 뭐 어떤 증권사의 고객 입장에서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보조지표는 좀 있는데 해주는 데가 없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차트 자체는 후행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차트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차트는 내비게이션과 좀 비슷하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온 길에 대한 어떤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 앞으로 갈 길을 제시해 주지는 못해요, 차트가. 그 부재지표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부재지표는 캔들을 캔들과 거래량을 잘 조합해 갖고 만들었는 거기 때문에 후행성일 수밖에 없어요.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것들 지표는 지금 없죠. 뭐 일목균형표 상의 뭐 선행 스팬 뭐 그런 것들이 선행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심리로 움직이는 건데 그걸 누가 예측을 하겠습니까? 알파고가 이세돌한테 바둑 이겼다고 주식을 잘할 것 같습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사람의 심리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어떤 패턴에서 똑같은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앞전 패턴에서 매매를 했던 사람들이 고스란히 똑같은 자금과 똑같은 마인드로 똑같이 덤볐을 때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나오지만은 그때 변수 자체가 지수라든지 뭐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똑같은 변수가 나올 가능성은 로또 맞는 거 800만 분의 1 확률 될란가? 안 될 거야 아마. 제가 차트 패턴이 22만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패턴을 찾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무의미한 겁니다. 22만 가지의 어떤 경우의 수인데 거기서 무슨 예측을 합니까? 자, 그러면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시점에 대한 어떤 이야기. 괜히 이 사람을 오래 떼어놓으면 좀 실례될 수가 있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도록 하고, 일단 댓글에 대한 어떤 답변을, 뭐 ABL 바이오의 댓글이 뭐 말소리가 ner린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뭐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정상적으로 된다 그러고, 뭐 그러니까 오승주님의 컴퓨터 문제일 수 있고, 아니면은 스피커를 스피커를 스피커 볼륨을 올리든지 뭐 그렇게 설정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댓글에 대한 답변을 할 만한 데가, 새총 잘 맞는다고 이렇게 뭐 해놨는데, 새총 잘 만듭니다. 세자 틀렸습니다. 이거 안에 어의 이가 아니고 아의 이죠. 새. 뭐 비둘기 뭐 까치 이런 새 갈 때 새죠. 새총인데 그건 잘 만듭니다. Y자 생긴 나무만 보이면은 잘 만들고, 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새총도 하나 둘셋 최소 3개는 됩니다. 옆방에도 하나 있으니까 4개. 새총 많네요. 그러니까 집에 활도 있고 칼도 있고, 하여튼 잘 만들, 그러고 그만두실 것은 제자를 받아주시는 후에 그만두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제자를 받는다 뭐 그런 것들의 무게감이 너무 무거워요. 굉장히 너무 무겁다는 거. 그러고 이렇게 또 그러고 뭐 누구를 가르친다 할 만한 어떤, 그러니까 제가 방송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그냥 이렇게 뭐 그게 녹화해서 이렇게 올리는 걸 뿐이지, 뭐 그게 뭐 가르쳐 갖고 그 사람이 어떤 수익 나는 트레이더로 만든다 할 자신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건지도 장담은 못해요. 장담은 못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야 제 커리큘럼 자체를 아마 따라오는 사람도 잘 없을 겁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차트 그러니까 호가창 패턴 108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걸 다 암기하라 그래요. 다 암기하라 그러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하는데, 그걸 따라온다는 게 어렵죠. 읽을 책도 많고, 이 우시가 왔다 좀 아까 왔다 갔는데 제가 4차원이 넘었었다는데 5차원 6차원쯤 되는 모양인데, 차원 그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차원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하겠지만 4차원까지가 5차원 6차원 되면은 이건 시공간이 어떻게 비틀어지는지 그걸 모르니까 뭐 일단 차 한잔하고, 답변 이 정도고, 이 정도로 하여튼 취향 특이한 사람들 좀 많은 게, 정지현님 같은 경우는 목소리 은근히 중독인데, 중독이라는데 뭐 참 특이한 분들 많아요. 제가 들어도 잠 오는 그 목소리가 중독될 정도라면
하여튼 참 특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식하는 분들은. 댓글을 쓰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라스 보이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질문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답변을 해줘요. 질문 어떤 주식 관련해서 하는 질문이라면은. 지금 제 같은 경우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신장 개업한 가게죠. 가게로 치면은 일단 그런 데가 아무래도 서비스가 뛰어나고 또라고 체육관 같은데 신장 개업하면은 PT, 그러니까 퍼스널 트레이닝, 개인적으로 PT를 받는 게 가격이 좀 비싸죠. 좀 유명한 사람들 같은 경우라면은 백만 단위의 몇백만 단위의 어떤 PT료를 내야 되는데, 근데 헬스클럽 처음 개장을 하면은 거의 그냥 공짜로 PT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제 같은 경우 그런 경우인데, 댓글이 예를 들어서 좀 잘나는 사람들처럼 몇만 개씩 달리고 이러면 그걸 일일이 다 본다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천 개만 돼도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몇 개 안 달리니까 저절로 다 보게 되어 있는데, 질문할 거 있으면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 일단 이걸 지우고 타이밍으로 놨을 때 상투에서 타이밍, 상투나 상투 응용 같은 경우는 그 종목 선정법이라 그랬죠. 종목 선정법이고, 어떤 매매할, 요즘은 타이밍을 타점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말도 좀 어색한데, 그 익숙하지 않는 말인데, 누군가가 어떤 애널이 만드는 말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타점가는 게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계속 관찰을 해줘야 돼요. 종목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은 보통 때하고 흐름이 다른 어떤 특이한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 초반에 시가 매매로 아까 성우 씨하고 잠깐 이야기했는 부분인데, 시가 매매로 들어갈 만한 종목도 어느 날 갑자기 보통 때 그냥 비리리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거래량도 별로 없이 비리리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어느 날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가 개입을 많이 띄운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특이한 경우죠. 특이한 경우가 생겼을 때 진입을 보통 하면 되는데, 이런 슈펙스, 다기, BNP 종목이 뭐였죠 이름이? 뭔가 이름이 바뀐 종목 같은데 어렵게 바꿔갖고. 종목 정보에서 종목 이력을 검색하면은 크레아 플리닛이었네요. 크레아 플리닛이 슈펙스 BMP로 사명이 변경됐는데 이름도 어렵게 지었네요. 실적은 보나만 하겠죠. 실적 안 좋고 그런 종목들, 일단 신분 세탁을 좀 했네요. 신분 세탁을 했는 케이스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거는 몇 개년도 이상 손실이 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항상 봐줘야 돼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그 실적 시즌에서는 더 봐줘야 되는데, 원래 19년이죠. 17년 실적이 안 좋고 18년 실적이 안 좋고 2개년, 19년 원래 같은 경우는 지금 19년이구나. 작년까지 적자 지속이었고 일단 2년 연속으로 적자 지속이고, 2019년은 어떻죠? 17년, 18년, 19년은 원래가 19년이니까 아직 나올 리가 없죠.
아이, 술도 안 마셨는데 오락가락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실제 안 좋은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해줘야 되는데 스펙스 BMP 이런 종목을 어떤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야기했는 게 이 30% 그러니까 두 개의 캔들을 하나로 본다 그랬죠. 두 개의 캔들 하나로 보는데 이 정도 길다란 캔들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 50% 지점이 여기라면은 121선 정도 50% 지점이고 30% 지점은 이 어디쯤 되겠죠. 여기서 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 나오고 있는 상태고 분차트를 본다면은 이정 아이씨 상각하고 그 다음날 갭 떠갖고 빵 치고 난 다음에 1100원대에서 지지를 받았죠. 그러니까 1100원대 정도 수준에서 지지가 나와져 있는데 그때 호가창을 잘 봐줘야 됩니다. 호가창 보는 핵심은 뭐냐면은 차트도 보는 핵심은 좋은 차트냐 나쁜 차트냐. 이 같은 경우는 좋은 차트거든요. 일단은 좋은 차트고 호가창도 좋은 호가가 나쁜 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호가에서 일단 지지가 이루어진다든지 하면은 상승을 한다든지 그걸 해줘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흐름이고 나쁜 호가에서는 하락을 한다든지 뭐 그래야 되겠죠. 나쁜 호가에서 지지가 이루어진다든지 하면은 그건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그때는 사야 됩니다. 나쁜 호가에서 지지가 이루어질 때 그럴 때가 매수 시점입니다. 그러고 이런 어떤 차트 모양에서 이건 종가주 매매하고 어떤 비슷한 패턴으로 가는 건데 장막판에 치는 경우가 있어요. 3시 넘어서 슈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라면은 종가 매매로 진입을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고 그 금요일날 좋았던 종목들을 단일가에서 그러니까 21선 위에서 지지를 받다가 그러니까 뭐 장중에 일시적으로 깨졌다가 종가로 이렇게 쓱 올려놓는 흐름들 나오는 것들 있죠. 깨지면은 그냥 보통 심리 무너져 갖고 빠져줘야 되는데 올라가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종가 매매를 해볼 만하죠. 유택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차트 안 좋죠. 기본적으로 차트 별로 안 좋고 결론적으로는 그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가는 종목인데 가도 뭐 키움에서 배팅해서 갖는 케이스인데 종가도 슈팅이 나오지가 않았죠. 개발학을 시켰고 기본적으로 치는 거 별로입니다. 지금 IM텍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제가 전반부에서 이런 실제 안 좋은 종목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 종가 매매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캡을 떼어줘야 됩니다. 떼어줘야 되고 근데 얘는 결과적으로는 상을 갖지만은 단일가에서 그 치는 거를 잡아서 상에 판다든지 아니면 오버를 한다 그런 거는 거의 운에 가까운 그런 매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가에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차트는 일단 21선 위에 올라타면서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죠. 그 종가 매매 원리 자체는 뭐냐면은 원리 자체는 장이 끝나고 사람들이 괜찮은 차트를 본단 말입니다. 차트를 보고 그 다음날 매매를 하기 위해서 괜찮은 차트를 보고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요. 일반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등록을 해갖고 그 다음날 그 종목을 보면서 그 종목이 좋으면은 매매를 하고 안 좋으면은 그냥 놔둔단 말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뭐 NL들 그러니까 회원들 많이 갖고 있는 NL들 같은 경우 카페지기 뭐 충성도가 높은 카페가 있어요. 카페지기가 뭐 어떤 적중률이 좀 뛰어나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충성도가 높은 카페가 있는데 그런 카페에서 그 카페지기가 추천할 만한 그런 종목들을 미리 잡아 놓는 겁니다. 종가 매매는 기본적으로
기본 원리가 그거고 하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차트가 안 좋으면은 일단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광동지약 같은 경우는 차트가 괜찮죠. 지금 전반적으로 거의 신고가 정도 수준의 어떤 그림인데, 그러니까 원래 연중 신고가 정도 수준이고 작년 비해갖고는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하여튼 여기서 뭐 슈팅이 나온다 하면은 또 만원대 어떤 진입 시도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한류타임즈 뭐 이름도 별로고, 이런 종목들은 차트가 무너진 차트죠. 그리고 또 상투 응용해서 봤듯이 50%를 이탈했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매매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버리는 차트고, 이런 종목이 가면은 다시 또 이렇게 관심 종목에 올리는 거고 그냥 버립니다. 샤무 MC 같은 이런 종목들도 이게 만약 도지라면은, 이 61선 위에 올라타 있는 도지라면은 750배 이상 정도 수준에서 도지 정도가 나왔다면은 어떤 종가 매매의 어떤 대상이 될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무너진 종목들은 종가 매매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21선은 깨졌죠. 지금 700원이 21선인데 700원 더 깨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정보통신 또 단일가에서 2.96%좀 강했는데, 이런 종목들 21선에서 음봉 상승 흐름이 나왔죠. 지지가 받으면서 위에서 돌아 121선에서 올라타는 이런 흐름 이라면 일단 괜찮은 차트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근데 거래량이 사실 뭐 9천원짜리가 5만 9천주 뭐 하기 때문에 일단 거래량 조건에 좀 안 맞는데, 안 맞지만은 이렇게 뭐 막판에 이렇게 올려주는 종목들은 분차트상으로 올려주고 일봉상으로 괜찮은 차트라면은 다 종가 매매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원리에 이야기했듯이 다른 사람이 매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주식은 사실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심리 게임이고 또 미인 선발 대회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기 눈에만 이쁘면 안 되고 다른 사람 눈에서 이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네요. 지금 보니까 말투에서. 이렇게 무너진 자체는 뭐 좋은 재료가 있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종가 매매 대상은 아닙니다. 세운 마찬가지 뭐 수소차가 관련주 중에 대장인데, 이것도 무너진 차트의 일종입니다. 일종이지만은 일종이고, 이 까만 선이 뭐지? 시가선이 또 아니고 뭐야? 종가선이가? 일단 뭐 중장기평의 어떤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보통 차트를 돌려보기를 해보면은, 환경 설정에서 화면 설정에서 하던가 돌려보기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 작은 차트에서는 안 되는 건가? 돌려보기를 해보면은 돌려보기가 됐지. 제가 최근에 좀 안 보기는 안 받는 것 같아요. 이걸 못 찾고 있으니까. 차트를 거꾸로 이렇게 돌려보기가 있습니다. 기능이 찾아보면은. 전 지금 그걸 왜 못 찾고 있지? 못 찾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아마 좋은 차트일 겁니다. 이게 돌렸을 때는 20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차트 모양이 되겠죠. 그럼 얘가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선 자체가 그 120선이었네요. 지금 보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20선이 있다면은 올라갔다가 지지받고 올라갔다 지지, 이런 추세 상승 있죠.
어떤 그런 습할 때 어떤 자율 반등,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20선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맞고 또 뭐 떨어지고 또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서 좀 기간 조정을 거치면 20선이 옆으로 눕는단 말입니다. 옆으로 누워요. 그리고 옆으로 끼고 나서 올라가면 20선이 같이 따라 올라가고 또 지지받고 또 올라가고 하면 20선이 계속 따라 올라가고 그런 이런 형태죠. 기본적으로 이동평선 자체가 해당 기간의 어떤 종가 평균 나누기 해당 기간이지 않습니까? 20선이라면 최근 20일간의 종가 평균이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20일 동안 한 달 동안만 차트가 옆으로 눕든지 아니면 상승을 하면은 20선은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눕든지 하락을 멈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안 좋은 차트라는 거. 이런 거는 좋은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타고 올라가는 어떤 정배열 차트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차트고, 이런 종목들이 분봉상으로 이렇게 뭐 종가 고가, 그러니까 장막판에 3시 이후에 어떤 슈팅이 나온다면은 기본적으로 좋은 차트고, 이런 종목들은 종가 매매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뉴트리에 또 마찬가지로 상투 응용으로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길다란 캔들의 장대 양봉에 50% 지장 이상에서 지지를, 그러니까 30%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네요.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 하여튼 뭐 도지형 캔들이 길게 나왔는데, 얘가 만약에 종가에 이 20분평에서 빵 치는 흐름이 나왔다면은 12,000원대 중반 정도까지만 올려가줬다면은 굉장히 괜찮은 어떤 종가 매매 대상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애플 행보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보통인 점수를 치면 6, 70점 정도의 어떤 차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6, 7점이 높은 점수겠지만은 그냥 8, 90점 이상만 취급하기 때문에 제넨 바이오 이름이 언제 바뀌는 거야 이거 도대체. 이름을 계속 바꾸니까. KD 네이처 앤 바이오 상호 변경 안내. KD 네이처가 상호 변경을 했네요. 제넨 바이오 작년에 일단 영업이익이 낮고, 올해는 18년도 작년에는 손실이 났고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장편이나 관리 종목이 대상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투자 한기 종목이 왜 한기 종목이 되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은, 일단은 2017년도에 22억 영업 흑자를 냈기 때문에 28, 29, 28 작년에 손실이 났더라도 뭐 관리 종목이 된다든지 뭐 상장편이 된다든지 그럴 리는 잘 없죠. 근데 예상할 수 없는 뭐 경영진의 횡령 뭐 이런 거 걸리면 그건 빼다박도 못하니까. 차트는 이쁘지만은 일단 기업 내용이 별로다. 기업 내용 별로인 종목들은 경영진들의 어떤 모럴 해저드라 그러죠. 도덕적 해에 빠져갖고 회사 돈을 갖고 튀는 어떤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차트만 봤을 때는 매매 대상이 될 수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내용도 보고 기본적으로 좀 괜찮은 종목들, 그러니까 이거 제넨바이오 같은 종목은 제가 평소에 매매를 하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잘 모르는 경우인데, 제가 매매를 하는 종목은 대충 알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 종목들은 잘 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거 좋더라도. 그리고 관리 종목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매매 대상이 아니니까 그런 글로벌은 괜찮죠. 일단 영업이익을 계속 내고 있는 회사고, 거의 신고가로 가고 있는 종목이고, 종가 고가로 거의 마감하고, 막판에 어떤 슈팅이 나오는 3시 후에
무너졌다고 수익이 나오는 어떤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종가 매매 대상입니다. 더군다나 기관 외국인들 중에서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데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9연속으로 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수급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종가 매매 대상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ICT, 상품 매매도 마찬가지로 해서 해당 가격대에서 지지, 그러니까 어떤 해당 지지라든지 그 확인하는 거 호가창에서 보통 확인을 많이 하는데 좋은 호가, 나쁜 호가, 지금 이런 호가 같은 경우라면 그냥 보통인 호가입니다. 좋은 호가다 이고 나쁜 호가다 이고 그냥 보통인 호가. 그냥 위로도 갈 수 있고 밑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차트. 이런 거는 그냥 보류라 해야 됩니까? 그리고 동일기원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위험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쪽 기업 내용을 잘 보면은 뭐 증거금 100%, 그리고 또 관리 종목 이런 게 있죠, 그죠? 관리 종목, 그리고 그 환자 이렇게 붙어갖고 투자 한기 종목 이런 것들, 이런 거 붙어 있는 애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증거금 100% 가는 거는 그만큼 이거를, 그러니까 매매하는 사람이 어떤 리스크가 있다. 그 때문에 증거금 100%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회사 입장에서 이 종목을 매매했는 사람이 이 종목이 잘못됐을 때 미술을 사용해서 매수를 했을 때 회사 입장에서 그 돈을 떼일 것인가 안 떼일 것인가 이런 걸 판단해서 증금 100%, 증금 40%, 증금 30%, 증금 20%, 그렇게 책정을 해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분석해 놨는 거를 토대로 하면 되는데 일단 증금 100%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뭔가 안 좋아도 안 좋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러고 어떤 키움 같은 경우라면 키움 자체 내에서 자체 애널들이 이런 걸 책정할 겁니다. NH도 마찬가지고 삼성, 현대 그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증권사마다 증거금들이 다 달라요. 관리 종목이나 환기 종목은 거래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똑같지만은 증거금 다 다르거든요. 이왕이면은 100% 종목은 좀 피하는 게 낫다는 거, 기업 내용상으로. 그건 절대적인 어떤 신봉은 아닙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떤 무너진 차트는 기본적으로 종가 매매 대상은 아닙니다. 단 무너진 차트이지만은 SSR 얘 같은 경우는 괜찮거든요. 그 121선 위에서 지지가 받고 있단 말입니다. 받고 있고 지지를 받으면서 양봉이 하나 나왔죠.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날 작은 어떤 도지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양봉이 나오는 날 거래량이 좀 늘어나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죠. 지금 한 보름 동안 거래량이 거의 없죠. 바닥을 키고 있는데 하여튼 이 종목이 만약 목요일날 거래량이 좀 늘어났다면 종가 매매 대상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탈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타고 그 다음날 어떤 변동성이 확 줄어든다든지 그랬을 때 이렇게 버벅거릴 때는 편집을 해야 되는데 자르기를 할 줄 모르니까 때 이런 게 하여튼 종가 매매 패턴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패턴을 잠깐 설명할게요. 종가 매매 패턴이 가장 기본적인 게 5일선이 있고 OMA 5일선이 있고 어떤 21선이 있고 정배열 차트 같은 경우는 61선이 있고 이렇게 돼 있겠죠. 정배열이 돼 있단 말입니다.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타고 쭉 올라가다가 거래량이 확 줄어들면서 도지라든지 작은 음봉 하나 맞았을 때 그럴 때는 작은 음봉인 날 종가권에서 어떤 올라가는 세시부에 그냥 반등하는 어떤 흐름이 나오면은 그때는 따라 붙을 만합니다. 그때는 따라 붙을 만하고 이런 게 아주 기본적인 종가 매매 패턴이고 그러고 아니 21선 위에서 어떤 작은 어떤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팍 줄어들면서 이게 A라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어떤 B급 그리고 C급이 그 밑에서
역배열 상태죠. 역배열 상태에서 어떤 중장기 평의 지지를 받고 마찬가지로 양봉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날 어떤 작은 조정 캔들이 하나 나왔을 때 물론 거래량은 확 줄어들어야 됩니다. 상투에서는 상투에서는 음, 이런 지금 얘는 우리 누리플레이는 습관이 좀 안 좋은 종목이네요. 지금 얼핏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번호 붙여놨는데 1번 하고 여기 2번 그리고 3번 계속 말이 길어져 갖고 지금 벌써 45분을 경고하고 있는데 1번 같은 경우 양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어떤 갭을 안 띄우고 갭 하락을 시키는 어떤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죠. 1번부터 그랬고 2번 같은 경우도 개발학을 시켰고 3번 같은 경우도 개발학을 시켰고 이런 패턴이 나오는 종목인데 이런 개발 그냥 음봉 그 다음날 음봉이 나왔는 어떤 캔들 자체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그때도 상투에서는 종가 매매 타이밍입니다. 그 PCL 같은 경우 증권 100%짜리인데 이런 종목은 잘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일단 가격이 뭐 그런 대로 적당하고 만원대 적당하고 거래량도 지금 이제 터지고 있고 이 종목이 만약에 월요일날 거래량이 확 줄어들면서 거래량이 그러니까 작은 음봉이 하나 나온다든지 뭐 도지가 나온다든지 장중에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종가 매매 관점으로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셀리버리 신규주 좀 핫했던 신규주 뭐 주고 뭐 간암치료 후보 물질 뭐 미국 특허 그런 어떤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음, 자 올선 그러니까 이 종목을 저 보면 올선 타고 이야기 가다가 작은 어떤 음봉 하나 맞고 이날 밑에 거래량을 보면은 아이씨 확 줄어들죠. 거래량이 마음이 비뚤어하니까 선이 똑바로 꺼지지가 않네요. 정확하게 보면은 이날이죠. 직선 추세선을 굴착배 끌급식 양 이걸로 하면은 쉽게 만들어지는데 이런 타고 올라가면서 다른 무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팍 줄어들었을 때 이럴 때 종가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는데 3일 전이죠. 3일 전이니까 이날 분 차트를 보면은 30분 차트인데 3분 차트로 보면은 3일 전이니까 하루 이틀 3일 이날인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해보면은 이날까지거든요. 이날까지인데 이날의 어떤 종가 패턴 자체가 아침에 갭을 떠갖고 아래 위로 한번 세게 한번 휘젓고 빠졌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빠졌을 때 일단 호가창 모양은 안 봐도 알겠죠. 굉장히 공부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반등하고 오전장 내도록 이렇게 뭐 굉장히 사람 지치게 하다가 오후장에는 추세하라는 것 같지만은 지지선은 형성됐죠. 대충 인도선 정도 수준에서 48,000원 48,000원 후반 49,000원이 저항선이었고 48,000 뭐 한 800원 정도 수준에서 지지선 형성되어 있는데 막판에 3시 후에 치는 흐름이 나왔죠. 그죠? 치는 흐름이 나왔고 떨렸다가 장막판 거의 한 1분 2분 남겨두고 쿡 떨렸다가 종가로 갭을 떼었죠. 동시호가 때 갭을 떼었는 그런 케이스인데 0.4%밖에 안 되지만은 이렇게 갭을 띄우면 보통 단일가에서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날이 며칠이죠? 3월 13일인데 단일가에서 좋지가 않고 일단 단일가 5,600조 거래량 죽으면서 마감했네요. 3월 13일 같은 경우는 죽으면서 마감을 했는데, 근데 이런 때는 종가 매매 관점으로 하는데 동시효과에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어디서 더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동시효과에서 더하느냐, 보통 동시효과에서 확실하게 매수하려면 시장가로 매수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시장가로 팔으라 뭐 장중에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애널들이라든지 방송하는 사람들 보통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저는 그 한 틱이라도 좀 사게 높게 팔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인데, 하루에 한 틱만 이렇게 높게 팔아도 1년이면 그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시장가로 해버리면은 자기가 가장 불리한 가격대에 체결이 되지 않습니까? 가격 동시효과에 들어간다든지 이거는 굉장히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내로 넣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간 내로 주문을 넣고, 그러고 또 이렇게 이런 어떤 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39,000원 돌파할 때 기다렸다 더 갔겠죠. 49,000원 정도에 갔다 39,500원까지 갔다가 뭐 밀리는 거 이런 것들은 일단 지수는 이탈되지 않으니까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시간 내로 주문을 넣고 시간 내에서 매수 물량이 많으면 그냥 체결을 시키고, 매도 물량이 많으면 취소를 시키고, 단일가에서 좋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단일가에 더 사게 살 수 있으니까 그 다음날, 아니면 그 다음날로 미룰 수 있는데, 그 다음날 일봉상으로, 말 길어진다 이거. 일봉상으로 항상 어떤 매수점 잡는 거는 이게 전날 음봉의 저점을 깨지 않는 조정이 나왔을 때 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날 저점이 47,600원이거든요. 47,600원이고 이날 저점은 48,300원, 그러니까 600원, 300원, 700원 정도 위에 저점이 형성됐죠. 이럴 것 같으면 이때 호가창을 잘 보면서 48,000원의 지지를 잘 봐야 되는데, 38,000원 물량이 굉장히 많으면서 지지가 됐다, 이거는 제대로 된 지지가 아니거든요. 물량이 없이 그냥 좀 설렁하게 좀 무섭게 지지가, 호가창이 좀 무서운데 지지를 한다, 뭐 그럴 때라면은 더 할만해요. 그렇지 않고 물량을 많이 사갖고 지지를 받는다, 뭐 그러면은 정말 그냥 좀 심각하게 관찰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방어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방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1시간을 넘어가면 곤란한데 52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게만 전후, 이거 후페이 돼야 되는데 후 다음에 뭐죠? 전후, 상하로 했으면 중으로 쓰면 만들고 또 하를 만들면 되는데, 하라면 지금 전후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아니면 뭐 그냥 특별 비하인드 스토리 또는 번외 번외편 뭐 그런 걸로, 소설 같은 경우는 번외로 나오던가. 그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종가 매매의 어떤 타이밍이거든요. 이게 종가 매매의 타이밍인데, 그러니까 이야기했죠. 종가에 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죠. 치는 흐름이 안 나왔죠. 얘가 만약에 막판에 이런 치는 흐름이 나왔다면, 65,000원 돌파를 시도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다면 따라붙습니다. 당연히 따라붙는데, 65,000원 돌파할 때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는 걸 확인하고 들어갈 것인지, 확인하고 다시 재돌파를 보고 들어갈 것인지, 이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뭐 다른데, 이왕이면은 그냥 리스크를 가장 작게 그냥 하고, 그 리스크는 최소화시키고 어떤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지지를 받고 다시 재돌파를 하는 거, 어떤 그때 더 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종가 매매의 어떤 관점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었지만, 일봉상에는 조건이 맞았지만 분봉상은 아니거든요. 분봉 3시 후에 슈팅이 나와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일가에서 2,000원 빠졌어요.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빠졌어요. 그 왜 빠졌는지 뭐 그런 것들 종목에 대한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해당 종목의 네이버 게시판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죠.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중장기 투자하면서 갖고 뭐 좋니 나쁘니 뭐 문상 왔다가 뭐 안티들도 나타나고 찬티도 나타나고 뭐 나오는데 찬티글도 뭐 중요하고 안티글도 중요하지만은 해당 종목의 어떤 이력에서 설명한 글들이 있어요. 괜찮은 그 사람이 초보든 뭐 좀 하는 사람이든 이건 상관없습니다. 글을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왜 하락을 했는지 왜 상승을 하는지 이 이유를 알면 좋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파악을 한다는 거 모를 때는. 그러고 이 종목은 하여튼 3% 하락이기 때문에 61,800원 61,800원이 어디가 61,500원이 얘 같은 경우 그 금요일날 저가였거든요. 근데 61,800원으로 마감했다면은 일요일장 그러니까 금요일 밤 미국장에 상승했다는 거, 양대 시장이 상승했다는 거를 그 프리미엄까지 감안했을 때 이 같은 경우 잘하면 62,000원 정도의 시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겠죠. 62,000원 정도 시가를 형성해서 61,000 그러니까 저점 금요일날 저점 61,500원의 지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하고 이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지지선이 되겠습니까? 기술적인 지지선은 61,500원이고 또 그러고 61,500원이네요. 그러고 뭐 심리적인 저항 지지선은 당연히 61,000원이나 6만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6만 그때 만약에 지지를 받는다면은 이 종목을 장중 매매로 대응을 할 수도 있어요. 장중 매매 대응도 가능하고 또 그러고 61,000원이나 6만원의 지지를 받고 종가권에서 들어 올리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이런 종목도 종가 매매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 그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금요일날 기관이 12만 주 팔았고 외국인들이 2만 6천 주 팔았는데 이런 신규주들 뭐 신규주라고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은 얘는 지금 상장된 지 11월달 작년 11월달에 상장이 됐고 12, 1, 2, 3 한 4개월 정도 됐으니까 신규주는 아니죠. 근데 신규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결혼을 작년 11월달 했다면 이제 뭐 하나 둘셋넷 4개월 차니까 결혼 4개월 차 신혼 아직은 뭐 허니문 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신규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른 신규주 포트를 아마 만드는 게 좋을 겁니다. 만들어 갖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놨어요. 지금 이 포트가 신규주 포트예요. 신규주 포트인데 등락률 순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버리면은 뭐 큐리 BP도 뭐 저기 하고 당일 어떤 신규 주도주 이렇게 뭐 파악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종목 선정을 하기도 합니다. 뭐 큐리 같은 경우도 뜬금포죠. 뜬금포로 해갖고 뭐 BP도는 참 차트는 굉장히 이뻐지고 전진바이오 같은 경우도 차트가 지금 안 보이죠. 괜찮죠. 올선 타고 그냥 올라가고 있는 차트니까 이런 종목들은 항상 잘 봐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이 있는 하락을 한단 말입니다. 변동성이 있다는 거죠. 우렌 버핏이 이야기했던 거 변동성은 투자자들의 어떤 뭐랄까 선물이다. 투자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했던가?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해줘야지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겠죠. 변동성이 없이 그냥 뭐 그러니까 주식에서 추세가 있고 글자 안 써지지 또 추세가 있고 변동이 있단 말입니다.
추세라는 건 뭐냐면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뭐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걸 말하죠. 그러니까 주식에서 어떤 차트에서 기본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위바위보 아니, 홀짝 게임을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홀 나오잖아요. 홀이 세 번 연속으로 나오죠, 그죠? 그다음 네 번째는 홀이 나올까요, 짝이 나올까요? 했을 때 둘의 확률은 어차피 50%거든요. 홀도 50%고 짝도 50%고 확률적으로는 50%지만은 앞에 세 번 연속으로 홀이 나왔기 때문에 홀이 나온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추세라 그래요. 추세. 그 변동 이걸 추세라 그러고 추세가 일단 살아있는 상승으로 추세를 방향을 잡고 있죠. 추세선을 끌 때 기본적으로 상승할 때는 밑에 시가 그러니까 저가선을 끊습니다. 저가선을 이어갖고 추세선을 끊습니다. 상승을. 그리고 하락할 때는 추세선을 어떻게 끊습니까? 자칭 뭐 차티스트라 그러면서 하 추세선 이상에 끈 사람들도 한 번씩 있거든요. 하락 추세선은 보통 어떤 고가를 이어갖고 이렇게 끊죠. 아이씨, 똑바로 안 꺼지네. 이걸로 끄면 똑바로 꺼지나? 이런 고가를 이렇게 모양 이어갖고 추세선을 끊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차티스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 추세선을 또 지하졌노. 추세선을 쭉 끊고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어떤 고점을 연결시켜갖고 추세선을 끈단 말입니다. 이런 거를 하나 끌 수가 있고 이 고점을 연결해갖고 하나 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누르면 안 지워질까? 안 지워지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저점을 찍고 어떤 반등을 하면서 추세선 상단을 맞고 지지 조정을 받고 다시 추세선 상단을 맞고 조정을 받고 나중에 하락을 했지만 추세선의 하단을 맞고 지지를 받고 반등한다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하락 추세선 자체를 이렇게 뭐 이렇게 끊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틀렸다 맞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틀렸다 맞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끊는다 라는 바닥 확인을 뭐 하기 쉽잖아.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건 교과서하고는 달라요. 교과서적이진 않아요. 이 캔들 차트를 뭐 처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뭐 만드는 사람이 뭐 강의를 했다든지 뭐 그런 게 있겠죠. 하락 그러니까 뭐 상승 추세 하락 추세는 뭐 고점을 연결시킨다. 하락 추세는 아니, 상승 추세는 저점을 연결시킨다. 뭐 그런 거 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이론 자체는 이렇게 뭐 끊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 하다가 지금 빠졌죠. 지금 3,000%. 근데 신규 포트를 이렇게 뭐 새롭게 한다는 거 하고 제가 드림텍을 종가 베팅을 했다 그랬죠. 일단 제가 매매를 했는 걸 기준으로 해갖고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물량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물량을 좀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 추천을 아니고 여기서도 제가 추천을 해버리면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내가 물량을 들어오기 때문에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 뭐 이렇게 안다 뭐 그렇게 이야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입니다. 사기거나 얘 같은 경우는 계속 행보를 지지선을 다지면서 계속 막판에 어떤 터닝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일찍 잡았어요. 450원 정도 단가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4,450원 정도 단가에 이 종목을 들고 있는데 막판에 들어올릴 걸 예측을 하고 미리 잡았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 예측이 어떻게 가능하냐. 장중에 얘가 어떤 기관 외국인들 매도하고 있다는 게 나왔어요. 기관은 12,000주, 외국인들은 41,000주 정도 매도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액면을 딱 까보니까 기관은 10만 주 매도했고 외국인 18만 주 매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락을 했고 또 그러고 어느 정도 신규주가
어느 정도 지지선을 만들어진 상태라면은 잘하면 다음 주부터 또 매수가 붙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호가창의 모습 자체도 상당히 불안했어요.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400원 이상 정도 수준에서 물량을 뭔가 받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량을 나오면 잡아먹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제가 잡아먹을 수 있는 건데 내가 위로 빵 쳐놓고 놈 채찍하면서 또 추가하면 썰라고 막 하는 거, 그런 착각도 들어 하거든요 사람들. 뭐 그하고 비슷한 건데, 어떤 지지가 되는 거를 그걸 보면서 더 느꼈는데, 뭐 결과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KB증권하고 미래에서 좀 샀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았다는 거. 호가창에서 지지가 되고 뭐 매집을 한다든지 뭐 지지가 형성된다 하는 거를 읽기는 쉬워요. 차트에서는 그냥 그림을 보는 거죠. 줄 것 같고 그림을 보는 건데, 그거는 한 방에 훅 무너진다든지 뭐 급등을 한다든지 이거를 읽어낼 수는 없지만 호가창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기 때문에 호가창을 집중하는 경우고. 아, 1시간 6분이다. 이쯤 되면 채널 보통 돌아가죠. 1시간 6분이니까. 같은 호가창에서는 그런 걸 읽어낼 수가 있다. 물론 호가창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지만은 뭐 그렇다는 거, 제 기준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항상 그게 맞다는 보장도 못해요. 맞다는 보장도 못하고 그냥 감 좋은 날 어떤 호가창을 봤을 때 어떤 호가창에서 희노애락이 보인다. 뭐 손절하는 호가, 물량부터 시작했고, 제가 이런 거를 예전에 팍스뉴스의 카페에 1999년도 전업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디울텍이라는 사이트에서 놀다가 싱크풀 뭐 팍스넷 쪽으로 디울텍이 망하고 문 닫으면서 그때 이동했는 게 보통 이챗이라는 사이트 또는 솔론이 갑자기 중국 솔론, 새로운 기술인가 바뀌었는 게 솔론이죠. 솔본인 그런 사이트, 주식 사이트예요. 뭐 이토마토 가는 사이트도 있었고 슈어넷 가는 사이트도 있었어요. 슈어넷, 그다음 싱크풀, 팍스넷. 그때는 싱크풀과 팍스넷이 거의 비싼 어떤 규모 사이즈였는데, 뭐 싱크풀은 수익 모델 창출에 실패를 했고 팍스넷은 성공을 했고, 그러니까 싱크풀은 지금 이제 거의 유명무실해졌고 대여 계좌업체 비싸게 뭐 그런 걸로 바뀌었는데, 팍스넷은 상장까지 됐고 뭐 그래 됐죠. 정말 천당과 지옥의 갈림길이 만들어졌는데, 그는 그 경영자들의 어떤 역량이겠죠. 또 무슨 이야기 하다가 지금 이쪽으로 빠졌죠. 팍스넷 이야기 하다가 하여튼 아까 우시 이야기처럼 원래 가던 길에서 벗어나고 한참 막 남해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사천으로 빠졌다가 삼천포로 빠졌다가 또 바다로 들어갔다가 내가 왜 이쪽으로 들었지 그랬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남해 고속도로 다시 올리는 능력은 있더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이야기를 2002년도가 2001년도에 제가 2003년도 하여튼 뭐 2000년도 초반에 그런 걸 쓴 적이 있어요. 어느 순간 얼핏 보니까 호가창에서, 그때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호가창을 3개를 보여줬어요. 아래 위로 3개씩 합이 6개죠. 매수 1, 2, 3호가, 매도 1, 2, 3호가 가다가 나중에 제도 바뀌면서 5호가 됐든가 7호가 됐든가 하여튼 그렇게 된 케이스인데,
됐는데 어느 순간에 후가창에서 그 흰오해락이 보이고 뭐 이거 손절매하는 물량, 추격 매수하는 물량, 시장가로 매수하는 물량 뭐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기간,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관이라든지 뭐 부티크 얘네들처럼 어떤 남의 돈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물량, 혹은 또는 이제 뭐 증권사 직원들 중에서 펀드, 그러니까 어떤 펀드에 근무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펀드 매니저일 수도 있고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차장이 김대리한테, 김대리 빨리 수량 매수하고 정신 먹으러 가지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차장님 하면서 10만 줄 위로 확 쳐갖고 매수를 해갖고 매수 끝났습니다 정신 먹으러 갑시다 하면서 정신 먹으러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돈인지 뭐 아니면 개인들 매수 풀로 들어오는 매수인지 부터 시작, 그런 게 읽혀지더라고요. 아마 보통 차트는, 그러니까 포커창 같은 경우는 차트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돌려보면서 그냥 거래대금 한 20억, 30억 정도 이상 되는 종목들 하루에 한 300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올 겁니다. 300개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봐줘야 되고, 매일매일 봐줘야 되고, 차트를 암기하다시피 그냥 뭐 지금 어떤 종목은 어떤 정도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 그렇게 하고, 호가창 같은 경우는 장중에 녹화를 한 다음에 자기가 매매하는 종목을 녹화를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여러 종목을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 성능이 뛰어나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떤 동영상 캡처 프로그램이 가벼워져 갖고 그 동시에 녹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녹화를 하면서 매매를 못했어요. 컴퓨터가 무거워져 갖고. 그때 그 CPU도 낮고, 그러니까 뭐 CPU가 뭐 8400 뭐 그럴 때 있죠. 6800 뭐 그럴 때. 지금은 i 시리즈죠. i3, i5, 뭐 i7 뭐 이렇게 되는데, 제 같은 경우 i7 3세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i7 3세대 컴퓨터 같은 경우 메모리 보통 8에서 16기가 정도를 쓰면서 HTS를 2개 띄워 놓고 매매를 하면서 녹화를 해도 전혀 무거워지는 느낌이 없거든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녹화를 한 다음에 장 끝나고 복귀를 하고, 왜에서 샀을까, 왜에서 팔았을까, 아니면 왜에서 못 팔았을까, 왜에서 못 샀을까, 이렇게 반성하면서 뭐 계속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뭐 살도 좀 빠지고 눈도 확 괭해지고 뭐 좀 많이 피폐해지는데, 하여튼 정신 육체적으로 많이 피폐해져요. 피폐해지는 대신에 취기에 대한 눈은 좀 떠질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남들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어느 정도 수익 내는 시장, 그러니까 자기가 잃더라도 왜 잃는지 정도는 아는 트레이더가 돼야지. 그러니까 반성을 해도 제대로 알아야지 반성을 할까 합니까? 제대로 된 반성을 해야지 뭐 제대로 된 길로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순간에 뭔가를 어떤 공식, 그러니까 뭐 어떤 공식을 하나 딱 배웠다고, 수익을 내는 공식을 하나 딱 배웠다고 매매가 잘 되고 뭐, 그러니까 갑자기 손실컷 수익 시작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없거든요. 그런 거는 절대 없어요. 아까 뭐 처음에 시작했는 거 뭐 수제자 모집 1천만원 뭐 400만원이었구나 이야기하는데, 그게 만약에 정말로 그 뭐 한 몇 달 배워갖고 뭐 손실껏 지금부터 뭐 불행껏 행복 시작으로 갈 것 같으면 400만원이 아니라 4천만원 뭐 집을 팔아서 전세로 이사 가고 뭐 4억이라도 투자를 할 요 가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한 방에 그렇게 손실껏 수익 시작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공식은, 그런 마법의 공식은 없습니다. 주식에서는. 그게 있다면은
알파고 같은 컴퓨터가 제일 먼저 발견하겠죠. 메린치 뭐야 그 알고리즘 매매해갖고 막 거래는 굉장히 많이 뜨지 않습니까? 0.8% 평균 수익률 0.8% 가는데 그 CPU 정말 굉장히 많이 돌릴 거예요. 그 알파고가 천 몇 개의 CPU를 돌렸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서버가 굉장히 비쌀 겁니다. 비쌀 건데 그렇게 투자를 전기료만 엄청난데 그렇게 투자를 해갖고 뭐 가겠습니까? 그런 공식을 발견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하여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식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금융시장에서는. 특히 머니게임에서는 공식하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그나마 포카 이런 거는 뭐 원페어 뜰 확률 뭐 그러니까 뭐 그러고 낑가먹기 스트레이트 나올 확률 뭐 아니면 양빵 스트레이트 가는 거 있죠. 그죠? 2, 3, 4, 5를 잡으면은 A 2, 3, 4, 5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A나 6이 뜨면 스트레이트가 되지 않습니까? A나 6이 뜰 확률은 초반에 그렇게 잡았을 때 43% 정도 될 겁니다. 43%고 또 그러고 포플러시라 그러죠. 포플러시라 그러는데 초반에 내장이 그 같은 무늬일 때 7구째까지 같은 무늬가 그러니까 플래시가 메이드 될 확률이 48% 정도 돼요. 50% 절반이 안 됩니다. 근데 플래시 그러니까 포플러시를 처음에 잡으면은 광분하죠. 그냥 레이스 막 걸고 뭐 오링 막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확률은 홀짝 게임의 확률도 안 된다는 거. 그렇지만은 될 것 같은 뭐야 그런 생각은 굉장히 많이 들죠. 그리고 투표해 갖고 플러시를 뜰 확률은 몇 프로인가 뭐 이런 거 확률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포커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룰렛 게임 같도 마찬가지고 뭐 또 바카라입니까? 바카라 같은 경우도 확률이 있죠. 확률 게임이 가능한데 주식은 확률 계산이 안 돼요. 경우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확률 계산이 전혀 안 되고 뭐 상승 하락 이것만 생각할 것 같으면은 50%지만은 상승하는 척 하다가 하락하고 뭐 행보할 수도 있고 상승하다 행보할 수도 있고 하락하다가 상승할 수도 있고 뭐 정말 다양한 경우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상승, 하락, 행보 그러다가 세 가지 경우 수하고 상승하다가 하락, 상승하다 행보 또 두 가지 경우 수 2, 3, 6 다시 6가지 경우 수또 있죠. 그죠? 그런 경우 수를 곱해갖고 확률을 구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또 변수는 더 있습니다. 지수라는 변수가 있고 그날 그 종목을 매수하는 사람들의 심리 뭐 그런 변수가 또 있기 때문에 계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이씨 무슨 이야기하다 또 했는지 모르겠고 1시간 지나니까 입도 마르고 그냥 1시간 20분 정도 지났는데 일단 전후로 해서 끝내고 일단 부족한 부분들은 매매 동영상을 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매매 동영상에서 실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이론 이야기는 이쯤에서 끝내겠습니다. 입 앞에서 해서 못하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이 1시간 18분짜리 동영상을 이 끝까지 만약에 시청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제가 일단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은 시장에서 성공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힘내시기 바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